탁탁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406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VS는 여전히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오늘도 이제 두 번의 주제를 갖고 하거든요. 네. 바로 우리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갈까 하는데 프리미어리그의 당대 최고의 골키퍼는 주세요. 누구인가? 저를 괴롭게 하는 주제군요. 그렇죠. 또. 네. 과연 이 카드 안에는 누가 있을지. 근데 뭔가 빨리 줘요. 아무거나. 알겠어요. 두 분 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반대사르! 반대사르입니다. 피터 책. 피터 책. 두 분의 마음이 그대로 이 카드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VS 시작해 보도록 나를 하겠습니다. 괴롭게 하는 제가 그 2004-2005 시즌 첼시의 최소 실점 15골 네. 그거 엄청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물론 길을 가다 물어봐도 무패 우승을 더 하고 싶어 하지만 어쨌든 2004-2005 시즌의 최소 실점은 제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최후! 예?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최우가 사실은 아스날하고 첼시를 다 거쳐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왠지 장유현님의 마음도 이쪽에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데사르 키퍼는 뭐 사실 아스날과는 인연이 없고요. 네. 네. 뭐 유벤투스, 풀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전에 아약스에서 또 기본적으로 영웅이 됐지만 어쨌든 런던의 영웅 아닙니까? 이거 지금 주제 자체가 뭐예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당대 가장 위대했던 골키퍼가 주제 아니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약스, 유벤투스 얘기할 게 없지. 프리미어 리그 아닙니까 프리미어 리그. 자, 그러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살을 뽑은 지금 고심이 장유현님은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실까? 물론 체으가 먼저 하고 들어가 주세요. 대명문 반대살이죠. 클럽. 이거 한번 하고 들어가 주세요. 첼시의 레전드인 것만은 맞죠. 네. 그런데 저는 항상 뽑지를 못합니다. 네, 첼시 선수들. 저는 반대살. 요즘 이거 인기몰이 하고 있어요. 반대. 이 말에 반대. 이 말의 반대살. 사실 뭐 이렇게 커리어 전체를 보면은 혹시 반데사르의 아약스에서의 네. 공헌, 유벤투스를 거쳐서 풀럼을 거쳐서 물론 아약스와 유벤투스의 커리어를 빼고 지금 프리미어 리그만 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약스와 풀럼 시절에 그 화려했던 커리어를 제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데사르는 기본적으로 한효님 동갑이에요. 70년생. 체으도 개띠예요. 네. 82년생. 최우가 박찬하 위원이랑 동갑이에요. 돌고 네. 그 그러니까 띠동갑이에요. 그렇죠.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의 두 선수가 최고의 락을 펼쳤죠. 그렇죠. 그때 같은 기간에 12살의 차이에 나는 선수가 VS를 통해서 비교를 한다. 그것 자체가 반데사르의 위대함을 방증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위대한 것만으로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뭐라고 말하나 보자. 제가 오늘도 기록을 이렇게 아주 많이 뽑아왔어요. 네. 저거 최우한테 다 유리한 이거 기록일 거예요. 저거 장난 최우한테 유리한 기록일 근데 거예요. 저번에도 기록을 얘기하려다가 기록 얘기 안 했어요. 네. 이거 안 써먹었어. 그렇죠. 오늘은 솔직히 기록을 얘기하면은 뭐 체으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많이 뛰었어요. 네. 첼시에서만 333 경기, 333, 아스날에서 110 경기, 443경기 동안 많은 기록을 양산을 했죠. 기록을 그냥 딱 비교해 봐도 반데사르가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이거 더 위대한 것 아닌가. 밀리지 않는 걸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우승이 4번.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1번.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PFA. 잉글랜드 선수협의회. 네. 이거는 진짜 축구를 제일 잘 보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 프로 선수 출신들이에요. 선수들이 이건 진심으로 뽑은 거예요. 뭐 우승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진짜 선수라는 최고야라는 진심으로. 선수가 누구냐? 그 프리미어 리그 선수협의회 PFA가 선정한 올해의 골키퍼를 3번을 탔습니다. 2007년, 2009년, 2011년. 오, 이제 기록 나오네요. 체으보다 앞서 있죠. 그 전성기 기간 동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뭐 오히려 앞서면 앞섰지 무실점 기록이요. 1311분. 요거 하나 나왔다. 요게 연속 무실점. 요게 앞서는 거 맞아요. 요거 하나 나왔어요. PFA 이것도 뭐 앞서나요. 올해 골키퍼. 그거는
그 당시 뭐 저 상황이나 또 저 나이 많다고 줄 수도 있어 그거는. 에이, 그 PFA 나이 많은데 장하니까 줄 수도 있어. PFA가 그렇게 막 주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 상당히 냉정한데요. 아예 우리가. 선수들한테 또 네. 저 반데사르 선수가 아무래도 아, 그런 거-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안 따져요. 이 선수협 같은 데서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네, PFA는 상당히 냉철하게 보는 데. 네. 거기는 이렇게 뭐 기록 가지고 보는 데가 아니에요. 아예 선수 경기 내용 가지고 보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PFA가 오히려 최우보다 더 많은 상을 줬다. 3번. 네. 그리고 최장 시간 무실점 기록 1311분. 14경기 이상이라고 봐야죠. 15경기째 만에 이 기록은 사실 어떤 키퍼도 앞으로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 대단한 기록. 그쵸. 그러니까 반데사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록적인 부분도 최우보다 앞서면 앞섰지 뭐 그렇게 뒤지는 기록 아니다. 거기에 능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네. 최우 키퍼는 이렇게 빌드업 시에 백패스가 되거나 막 이럴 때 왼발로 롱킥을 해서 롱킥 비율도 좀 많은 편이지만 약간 발밑이 불안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반데사르는요. 그 진작 방출하지 그랬어요 첼시에서. 네? 발밑도 그래서 불안한 아스날로 키퍼를 뭐. 보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나중에 보내 그걸 좀 그럼 한 10년 전에 보냈지.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불안하니까 보냈어요. 네. 아, 근데 불안하게 보낸 거구나. 반데사르는요. 마누엘 노이어의 롤 모델이에요. 맞아요. 이걸 노이어가 나의 롤모델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데사르. 뭘 의미하느냐? 현대 축구가 발밑이 좋은 키퍼를 계속 이제 중요한 태세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데사르 바날 감독이 처음에 쓸 때도 그랬지만 발밑이 워낙 좋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 축구에 부합하는 그런 능력을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와서도 많은 키퍼들의 영향을 미쳤죠. 이게 경기 내용 쪽으로 봐서도 이 반데사르 키퍼의 이 경기 퍼포먼스는 최우도 아마 많이 보고 배웠을 거예요. 당신 그래서 기준이면은 저 슈마이켈, 칸, 체흐 다 위대한 골키퍼가 아니에요. 아니, 그 발밑 다 위주 주무기로 하는 골키퍼들이 아닌 반데사르가 선수가 많은데 뭘, 발밑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최우보다 키도 커요. 네. 1cm? 아니에요. 2cm 훨씬 커요. 199cm라서 실제로 많이 커요. 한 이만큼 커요. 그래서 어떻게 이만큼 큰 체형보다 한 이만큼 커. 키야 2, 3cm야. 아니야. 한 5cm 커. 한의원님은 사실 반데사르를 반대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한의원님이 샤우팅을 외치잖아요. 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임팩트가 좀 커졌던 해주세요, 한번. 샤우팅을 외칠 저의 때 동갑. 하나, 예. 둘, 셋. 그렇죠. 한의원님이 제일 샤우팅을 크게 했던 거 1위. 2006년 독일 월드컵. 바카리 코마 1위. 2위가 2005-2006 시즌. 이명진 캐스터가 드록바. 반데사!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의원님이 인지도가 올라갔어. 반데사르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당시에 컬러링으로 어떤 애가 지나가는데, 예? 드록바, 반데사르! 여보세요? 이런 애들이 진짜요? 있어. 우와. 괴성을 지르는 신음 소리가 신음 소리 누구예요? 신음소리지. 저 한준희 위원이라고요. 한준희 위원. 이래서 인지도를 올렸어. 아유 그러니까 반데사르 선수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반대사를 반대하면 안 돼요. 이유가 내가 있었나요? 간단하게만 몇 가지 기록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거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네. 말해서 장희환님이 처음에는 좀 눈빛도 동공도 흔들리고 당황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시나 당황하다가, 오늘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보다 싶었는데 점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기록을 얘기하시면서 뭔가 조금 그치? 가장 의미 무게감이, 있는 기록은 실렸어요. 동감이 되잖아. 가장 의미 있는 기록이 저 악 반데사르였어요. 반데사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한희환님의 체흐는 어떤 좀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컬러 프린트를 했습니다. 음. 게임을 이렇게 중계를 하다가도 07 체흐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2007년 선방률이 엄청났죠. 그게 뭐냐면은 체르지가 가격 올려놨어. 요 그림이 이 그래픽이 뭐냐면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23번 23차례 선방률 그 시즌 80%가 넘은 사례들만 쭉 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난히 여기 이제 80서부터 이제 92까지 돼 있네요. 그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92에 근접한 퍼센테이지가 나온 선수가 페트루 체흐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녹색 줄이 길어 보이죠? 네. 요거 지금 여러 번 나오는 선수들이 이제 최우 선수도 있고 반데사르, 슈마이켈, 시먼 뭐 이런 선수들 여러 번 나오고요. 또 여기는 데헤아 같은 이제 반데사르는 젊은 어디 있어요? 선수도 있고요. 네. 뭐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최고 선방률이 최우 선수이고 2위도 최우 선수가 갖고 있는 거고 3위가 슈마이켈 선수예요. 그래서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1위 최우 선수의 기록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 91.346%. 요 90% 넘는 기록은 80% 넘는 23차례 중에 페트르체우밖에 없는데 그게 유일하게? 07체우예요. 그리고 2위에 해당하는 게 05체우입니다. 아까 2004, 2005 시즌 그 네. 15실점 그 당시에 이제 최우 선수가 사실은 1025분 무실점 기록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게 반데사르 선수의 1311분에 의해서 기록을 이제 깼죠, 갈아치워지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 05체우도 그때 이제 기록적인 그 무실점도 나왔고 그 당시 선방률이 역대 프리미어리그 2등에 해당하고 네. 3등이 피터 슈마이켈 선수가 86.607%를 기록한 시즌이 94-95 시즌이에요. 뭐 그 이하는 제가 뭐 말할 가치가 없어서 말을 안 할게요. 네. 근데 여기서 최우가 몇 번이고 반대사르 몇 번이에요? 최우 그 생각이 거의 비슷할 선수가 것 같은데. 횟수는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최우 비슷하죠. 선수가 1등, 2등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슈마이켈, 팀 하워드, 페페 레이나 골키퍼를 거쳐서 다시 최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6등 안에 최우가 3번 번 있습니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반데사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1위입니다. 11위. 네. 11위인데 전체는 몇 번이에요? 제가 볼 때는 5번이에요. 똑같아요? 어디 숫자는 봐요? 똑같은 걸로 알고 똑같죠. 있어요. 하나, 둘, 셋, 5번 나오는데 똑같고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최우 선수는 아까 지금 등수에서 이제 1등, 갈린다. 2등, 6등에서 나왔죠. 반데사르 선수는 이 하위권으로도 많이 가요. 그래도 이거는- 5번 이게 횟수가 똑같이 5번 들어가는데 등수냐 횟수냐. 07년 그 91점 몇 %를 했는데 그 시즌에 반데사르의 팀이 우승했어. 네. 선방만 딱 잘해서 좋은 키퍼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게임 운영 컨트롤을 뒤에서 키퍼가 수비 리딩도 하고 이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적으로 반영이 됐다. 알았어.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91.346% 일단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1, 2등이 다 채우고 3등에 가서 슈마이켈이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다음 클린 시트 기록이 아, 요거 있죠. 네, 페트르체우 선수가 202 클린 시트. 이게 이제 첼시와 아스날을 거치면서 202회를 했는데 요 기록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200회를 넘은 선수는 요 선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 제임스. 데이빗 제임스 선수인데 169. 네. 그러니까 2위보다 무려 33회가 많은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페페 레이나 선수가 유일한 지금 탑10 안에 현역인데 134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레이나 선수도 이미 나이가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올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202회의 선방은 따라올 선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91.346%의 선방률도 따라올 키퍼가 없다. 뭐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우 선수가 443경기 뛰어서 202회 했거든요. 요게 45.6%의 무실점 클린 시트를 기대할 수 있는 게 0.45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확률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누구냐면은 유일하게 요 기록보다 조금 더 좋은 수치인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페페 레이나 골키퍼예요. 네. 레이나 레이나도- 골키퍼가 물론 뭐 예능 골키퍼 뭐 국내에서는 그런 별명도 약간 있지만 실제로 요 기록을 보면 경기당 0.46회의 클린 시트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 선수에게는. 그러니까 클린 시트를 할 수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레이나 선수가 근소하게 앞서 있기는 한데 그 외의 선수들을 보면 전 세계 축구사에서 골키퍼 역사를 논할 때 디노 조프 다음으로는 피터 슈마이켈 이런 식으로 거쳐서 이제 부폰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슈마이켈 선수가 한 경기를 치를 때 이 선수에게 클린시트를 기대할 수 있는 게 0.412. 그러니까 41%대고요. 그리고 데이비 시먼 선수가 4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 선수가 무려 45.6%대예요. 반데사르 선수가 여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슈마이켈 선수보다 높네요, 약간. 그렇죠. 예. 대단하다. 42.17. 와. 이게 42.17인데 예. 최우 선수가 갑자기 위원님 막 어깨 45.60이에요. 45.60하고 42.17과 45.60은 0.03 유의미한 차이가 있죠. 유의미한 그러니까 저는 차이가. 그렇게 봐요. 그 기록이 물론 최우 대단한 기록이죠.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이 팀 컬러를 보면은 그러면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뭐 리오 퍼디난드나 비디치나 아주 막강한 이 얘기 잘해주셨어요. 있지만 반데사르 전성기 때 수비가 그 유명한 수비력이 있지만 포디치입니다. 네. 퍼디난드 네. 앤드 비디치예요. 그렇지만 네. 첼시 또한 존 테리 카르발류를 중심으로 아주 막강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던 팀이에요. 근데 팀 스타일 자체로만 보면 아무래도 누가 더 공격적인 팀이냐. 네, 그거 보면 사실은 첼시보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공격적인 시즌을 보낸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하는 것이 더 많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첼시의 키퍼에게는 체육 키퍼에게는 조금 유리한, 네, 그러한 무실점 경기 횟수로 작용이 됐을 수도 있고, 과연 그럴까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격적으로 더 몰아붙이고 상대를 점유도 더 많이 하고 공격 성향을 띠는 팀이 사실은 골키퍼에게는 물론 뒷공간이 넓게 나오고 상대의 역습이 날카롭게 들어올 때는 골키퍼에게는 어려움을 주긴 주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 팀은 계속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첼시 같은 경우는 내려앉을 때도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려앉아 있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할 가능성은 오히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슈팅 자체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서 슈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중거리 슈팅이나, 네, 결국은 첼시가 너무 수비자가 많고 워낙 압박이 좋고 그러니까 좀 무모한 슈팅. 그것 때문에 키퍼 아니 입장에서는 무모한 슈팅은 아예 딴 더 데로 가지 키퍼한테 오질 않지 무모한 슈팅을 왜 얘기를 해? 슈팅이 되는 그런 중거리 슈팅인데 날카롭지 못하거나 뭐 이런 슈팅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거는 기록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 추정상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습을 좀 많이 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은 맨유가 반데사르가 조금 더 많지 않겠냐. 아유 역습 당해도 그런 상황에서 퍼디난드 반데사르가 비디치가 있어. 42.17%의 이 기록은 이거 대단한 기록이다.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보면 분을 굉장히 오늘 얘기하시라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뭔가 박빙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있어요. 역대 프리미어리그 시즌 최다 클린시트. 요것도 당연히 05 최우입니다. 맞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0405 시즌 그 15실점 최소 실점할 때 최우 선수의 클린시트가 무려 24개였는데 그때가 무실점인 게 엄청 많았죠. 그 시즌에. 최우 선수는 항상 기록을 보면 이래요. 남들 다 80%에서 선방률 놓을 때 혼자 90%대를 찍고 남들 다 뭐 클린시트 100회 뭐 100여 회를 놓을 때 혼자서 200회를 넘고 네. 남들 다 저 시즌당 클린시트가 뭐 열 몇 경기 뭐 이럴 때 혼자서 24경기를 해요. 그래서 체흐가 반데사르보다 더 압도적이죠. 낫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과연 진심은 무엇인지 하나, 둘, 진심이요? 셋. 최우지. 이 최우지가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으로 질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역대기가 그러니까. 가장 위대했냐라고 이거는 물으면 반데사르는 반데사르 너무 선수들이 짧아요. 조금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프리미어 리그 한정으로서는 상대가 안 돼요. 맞아. 이거 주제 여기 누가 정한- 정했어? 응? 데클라시코에 제가 있어. 보면- 저는 슈마이켈 선수가 만약에 온다고 해도 프리미어 리그 그래도. 한정이면 최다. 최일 수 이게 있다라고 얼마 전에 생각해요. BBC에서 설문조사 역대 최고의 키퍼 설문조사했는데 슈마이켈이 1등하고 최우가 2등하긴 했어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긴 그게 판투표였거든요. 네. 판투표는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전체적인 판층을 고려하면 또 첼시가 밀린다 그럴 거예요. 네. 맨유에. 팬 맨유 때문에. 팬보다는 밀리죠. 근데 그런 2014년에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골키퍼로 팬지지 47%로 1위 한 적이 있어요, 체가. 첼시도 팬 활약 좋네. 예. 그 기록은 내 47% 알아요. 그 기록은 2014년인가 네, 14년. 맞죠? 맞아요. 그 기록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고 시대가 흐른 그때는 이후에? 아스날 가기 직전이거든요. 아스날 가기 전이고 첼시 마지막 고전 시즌 그 시즌이고 최근에 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체우가 2등이에요. 슈마이켈 1등이긴 한데 제가 보면 커리어 프리미어 리그의 공헌도만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체우에게 줘야 돼요. 시대가 길이가 다르니까. 네. 아니 반대사르가 물론 우리 이 이제 최우 선수 힙하지만 때문에 디마테오 첼시가 언감생심 어떻게 유럽 챔피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최우 선수가 로벤 첼시 페널티를 공략. 막아냈고요. 연장전에서 디마테오 첼시 우승 직후에 열린 대회가 유로 2010이거든요. 로벤이 사실은 네덜란드 대표로 국가대표 나가면은 대부분의 메이저 대회에서 다 날랐어요. 월드컵 말할 것도 없고 다 날른 대회가 굉장히 많은데 유로 2012만큼은 로벤이 굉장히 못했어. 왜? 최우한테 그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최우 선수가 그런 선수고 맞아요. 승부차기 들어가서도 이비차 올리치 선수 거 하나 맞고
저 슈바인슈타이거 선수 것도 사실은 최우 선수가 쳐냈기 때문에 그게 골대를 또 맞았거든요. 네. 그 최우가 아니면은 첼시가 유럽 챔피언 어떻게 올라? 그 말도 안 되는 그 반데사르 마지막에 선수를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저 공략. 위선적인 그리고 행위는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존 테리가 미끄러지지만 않았으면 챔스 우승도 한 번 더 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반대사르로. 네, 그러고 근데 나서 반데사르 선수가 니콜라 아넬카 선수 킥을 막았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아넬카 킥을 맞았는데 그 전에 이제 테리가 미끄러졌잖아요. 최후의 책임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반데사르가 사실 그렇게까지 페널티킥 선방률이 높았던 키퍼는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이제 네. 본심이 그러니까 나오시는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록적인 그 공헌도 물론 경기 수가 많지만 그 무실점 202경기는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헌도에선 프리미어 리그만 놓고 한정하면 최으다. 하지만 네. 전체 커리어를 놓고 보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수비 위주의 팀이니까 뭐 반데사르가 더 힘든 힘든 장면이 불변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르셀로나 같은 팀 얘기할 때도 사실 골키퍼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테오 슈테겐 선수에게 점수를 많이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공격 위주의 팀이면 사실은 그게 분명히 문제가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카시아스 선수 네네. 응원할 때도 스페인이나 레알 뭐 그 스페인이 뭐 아무리 압도한다 그래도 그 역습 한 번 먹으면은 골키퍼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막 이러면서 카시아스 선수도 지지했잖아요. 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우리가 왜 얀 오블락 키퍼를 높이 숭상하죠? 지금 현재 키퍼 중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기본적인 컨셉이 수비인 팀인데 네. 수비인 팀도 사실은 수비인 팀대로 공격을 오히려 많이 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키퍼는 사실 애를 먹는 거예요. 네. 그 최우 선수도 마찬가지죠. 첼시가 수비 전술이 컨셉인 팀 그런 시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지막 순간에 다 걷어내준 선수가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니었으면 cel시의 수비 그럼요. 축구라는 게 되지도 않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성공한 것 같아요. 저의 궤변에 한현님이 좀 조금 흥분하셨어요. 저의 궤변에 한현님이 어쨌든 동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은근히 네. 박빙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아니 궤변에 그런데 반데사르 성공을 선수가 나이 40에 아까 그 진짜 대단한 거죠. 1311분 무실점이 나이 40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정말 존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노이어, 뭐 스위퍼 키퍼, 발 잘 쓰는 키퍼 그 얘기도 했지만 현대 축구에 있어서 반데사르 키퍼가 끼친 영향력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위원님도 큽니다. 아시잖아요. 나이 저 정말 40에 얼마나 존중합니다. 컨디션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지. 저는 지금 40만 됐으면 좋겠어요. 고나이가. 제가 쉰이 되고 나니까 이 40대가 굉장히 그리워지고 40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네. 저는 40대보다 지금 48이 컨디션이 더 좋은데요. 그거는 제가 40대 굉장히 막 살아서 그래요. 40대 굉장히 관리 안 하고 막 살아서 그래서 지금 저렇게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40대 이렇게 연속 네. 무실점 기록을 세웠던 아, 반데사르보다는 최흐. 두 분의 선택은 최흐였습니다. 진짜 나는 점점 내가 뽑고 싶은 이- 카드를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왜 왜 이렇게 뽑기 운이 아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야, 요즘 매호 대전이 있다면 70년대는 크루이프 대 베켄바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크베 대전. 크베 대전. 이 지금 VS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1차 주제만큼 박 터질 것 같거든요. 요즘에 네. 점점 두 분의 목소리가 높아지셔서 제가 중간에서 점점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 주제는 목소리를 좀 죽일게요. 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가 되든?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본 선수의 감성적인 느낌으로 그쵸. 사실은 많이 VS를 하고 싶었는데 이 선수는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고 나중에 영상으로만 이렇게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선수를 평가해도 되나 이거는 사실 싶은데 장희연님 아니, 초등학생 그런데 시절 막 이럴 때 아니에요? 쟤는 거의 예외 없이 감성적으로 맨날 위선적이 돼요. 아니 감성적으로 본 잘못 선수를 보면서.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지금도 입으로 했잖아요. 감성적으로 하려면 근데- 잘못 뽑으니까 하는 거 그런데 아니에요? 감성에 반하는 짓을 계속하면서 뭘 감성적이야. 일단 어쩔 중요한 수 건 없어.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 건 그거는 궤변이란 얘기야. 알겠어요. 어? 볼게요. 목소리가 커지는 그 거야. 목소리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에 목소리 장희연님이 커질 이유가 없어요. 이 네. 두 선수를 봤을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한희연님은 베켄바워는 봤다고. 저는 은퇴 그 시즌. 이제 베켄바우 선수와 크루이프 선수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크루이프 선수는 나중에 아약스의 철천지 원수인 페예노르트를 갔었고요. 그쵸. 베켄바우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또 70년대 말부터의 라이벌이었던 함부르크를 갔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그리고 미국 갔던 시기도 대체로 또 미국을 또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메호 대전과 이 크베 대전이 좀 다른 거는 뭐냐면 메호는 메이저 대회 중요한 길목에서 직접적으로 자웅을 겨룬 적이 없어요. 메호는. 아니 그거는 이제 클럽 말고 클럽은 뭐 맨날 엘 클라시코에서도 맨날 싸웠으니까 뭐 그거 말고 그런데 이 크루이프와 베켄바우어는 월드컵 결승전을 네. 맞닥뜨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벌은 사실은 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좀 신기했거든요. 포지션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라이벌로 쳐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당대는 이제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이른바 토탈 풋볼 패러다임 네. 시대잖아요. 그런데 토탈 풋볼에 있어서 두 선수 모두가 이제 대표 주자들이죠. 베켄바워 선수는 물론 리베로이기는 합니다만 베켄바워의 플레이 자체도 당대의 트렌드인 토탈 풋볼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플레이거든요. 예, 공격과 수비를 유연하게 오가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시대적 전술적으로도 또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 자, 라이벌 뽑읍시다. 중에 저는 이제 장현님 맨날 본인 마음과 다른 걸 뽑으셔갖고 좀 그러면 같은 나 거를 그건 나는 안 돼. 줘. 그건 아니, 안 보지 돼. 말고 줘. 난 그건 누가 그냥 아무도 그냥 상관없어. 나눠줘 빨리. 근데 진짜 안 보여요. 아니, 그냥 어. 나눠줘. 이번에는 사실은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누가 우위다 이렇게 하기가 결정한 조금- 선수가 있어. 진짜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선수일지 한번 알아볼까요? 요한 크루이프. 지금 장현님 표정을 제가 유리한 거 봤는데 뽑았어. 100년 만에 한번 뽑았어. 요한 크루이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베켄바워 대 요한 크루이프. 그럼 이번에는 장현님한테 시간을 드릴게요. 한의원님. 아니요. 제가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부터 하라고 하세요. 왜 불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약자를 좀 배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약자로 아니 무조건 생각하는지.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거. 그리고 제가 정말 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준이 소준이의 축구에서 이미 요거에서 그래요? 했어요? 크루이프를 제가 크루이프를 손들었어요? 찍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케이. 베켄바우어를 하려면 저에게는 엄청난 요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장현님부터 갈게요. 요건 인정. 그냥 이거는 한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선수가 비슷한 부분이 많죠. 나이도 뭐 큰 차이 안 나고, 네. 그리고 이제 70년대 같이 이제 전성기를 누릴 때, 그럴 때 이제 클럽에서의 뭐 유러피안 컵을 차지했던 그것도 이제 3번 먼저 요한 크루이프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바이른 뮌헨의 베켄바우어가 또 3번 차지하고, 그리고 뭐 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미국으로 간 그런 것도 공통점이 있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다시 또 라이벌 클럽으로 자국으로 와서 활약한 것도 비슷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영상으로 항상 봤던 요한 크루이프와 베켄바워도 세계 최고의 선수죠. 네. 수비수죠.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37년생인 우리 아버지가 축구 팬이에요. 정말 옛날 스포츠 팬. 아버지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아버지는 베켄바워 팬이셨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는 베켄바워 팬이었어요. 월드컵 같은 자료들도 막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한 번 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감독이면 크루이프를 쓸 거예요, 베켄바워를 쓸 거예요? 진짜요? 네, 그렇게 물어본 적도 한 번 있어요. 그게 꽤 됐어요, 예전에. 그때 아버지는 그러셨죠. 내가 감독이면 아버지는 말하셨지. 내가 감독이면 베켄바워를 베켄바워다.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으세요. 네. 그만큼 베켄바워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리베로 역할, 뭐 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뭐 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요한 크루이프냐? 아버지가 이제 보는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아버지의 기준은 항상 인격적인 기준이죠. 아니 그것보다 아버지는 그래요? 품위가 있으시고요. 장 의원님 아버님이 또 교사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아버님의 가르침을 너는 무시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그 뜻을 좇아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면은 너는 앞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요. 모든 제작진들이 아버지는 함이 샀어. 제가 왜 요한 크루이프냐? 네. 아버지는 이제 그러한 아주 뭐 멀티 능력을 가지고 또 기본기도 좋고 아주 성실하게 리더십도 있고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저는 천재 스타일을 좋아해요. 제가 본 요한 크루이프는 70년대는 그 요한 크루이프의 천재성을 따라갈 수 있는 선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크루이프는 이 선수는 70년대의 넘버원이다. 네, 이거는 대항할 선수가 없다. 물론 뭐 유럽 선수로 치면요. 뭐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돌파 능력,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 능력, 그 다음에 게임을 어떤 보는 능력, 시야, 미리 확인해서 전체적인 큰 전술적 토대를 그림을 그리는 능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경기에서 본인이 다 해. 본인이 와서 동료가 잡은 거 뺏어서 다시 또 볼에 관여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승을 못하지. 빌드업, 본인 지가 다 하니까. 빌드업부터 본인이 들어가서 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보면 요한 크루이프는 엄청나게 천재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뭐 득점 능력,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전술적 이해 능력 이게 탁월하죠. 이거는 미엘스 감독, 스승인 미엘스 감독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운 부분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 크루이프는 비단 이 한 선수가 잘한다기보다는 세계 축구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하게 크다. 크루이프이즘. 크루이프즘 70년대 하면은 토탈 풋볼, 아약스, 네덜란드 70년대를 지배했던 그 토탈 풋볼을 상징하는 선수이자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미엘스 감독과 그것을 다 가장 다이나믹하게 세계 축구의 어떻게 보면 전술적 패러다임을 70년대 완전히 이끈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베켄바워가 대단한 선수지만 요한 크루이프는 위대한 선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저는요. 느낌이. 베켄바워는 위대하지 않은 선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아니,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아니, 좋아요. 베켄바워는 베켄바워는 정말 위대한 선수죠. 베켄바워는 뭐 세계 축구사의 제일 위대한 선수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요한 크루이프는 초위대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0명을 뽑으면 베켄바워는 들어가지만 5명을 뽑으면 베켄바워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 크루이프는 들어가지만 뭐 오. 그런 정도? 근데 라고 어쨌든 생각이 들죠. 둘의 74년 대결에서는 베켄바워가 우승을 했죠. 네,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저 공격할 말이 만한 맞아요. 저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찾아내셨어요? 아니 저는 공격할 만한 거? 저는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다 맞다. 제가 뭘 위선적이에요. 내가 오히려 저 얘기보다도 크루이프를 더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켄바워. 아버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우리 사회의 두 어르신이 베켄바워를 지지를 하세요. 두 어르신? 일단 한 분은 장지현 의원의 아버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른 말씀 들어서 하등에 뭐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럼 한 어르신은 또 또 누구세요? 한 어르신은 강부자 선생님. 강부자 선생님이 이 베켄바워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베켄바워가 태어났던 집 앞에도 독일 가셨을 때 네. 가셨던 분이에요. 일행들과 더불어서. 그 정도 어른들이 벌써 베켄바워의 그 위대함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베켄바워가 뭔가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 가슴에 담아두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뭔가가 뭐예요? 그 뭔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도 그렇지만 화려한 공격수, 화려한 공격은 팬을 불러 모은다. 정순주 아나운서도 여러 스포츠 종목을 이렇게 섭렵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고한 수비는 트로피를 가져온다. 많은 종목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켄바워는 평생을 자기 머리맡에, 자기 양말 밑에 트로피가 그냥 걸어 다녀. 트로피가 걸어다닌대. 베켄바워는 트로피에 대한 자석이에요. 베켄바워가 있는 곳에 트로피가 있어. 그 얘기는 베켄바워는 항상 자신의 팀을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에이스라는 얘기거든요. 베켄바워의 어록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베켄바워가 그렇다고 기술이 없냐? 아니죠. 유려한 발재간이 베켄바워도 있고요. 수비를 할 때도 깔끔한 태클. 첼시 선수들처럼 뭐 걸레 수비 이런 거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수비를 할 때도 예술이에요. 대인 마크를 끈질기게 하면서도 깔끔하게 대인 마크를 해요. 그 60년대에는 보비 찰튼 선수를 마크맨 했던 선수가 베켄바워 선수 아닙니까? 또 앞으로 전진할 때 유려한 발재간, 동료들과의 주고받는 원투 패스, 골 결정력까지 수비수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물론 요즘 이제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엄청난 운동신경을 발휘해가지고 뭐 엄청난 헤딩골 이런 걸 많이 잡아내고 뭐 프리킥도 넣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필드 플레이에서부터 빌드업 형태로 만들어가서 자기가 골까지 넣을 수 있는 리베로는 저는 역대 베켄바워를 따라갈 리베로가 절대 없다. 거기에 수비까지도 잘해주고 전체적인 팀의 통제까지도 잘해주니 얼마나 좋은 선수냐. 이 베켄바워 선수 차지한 트로피를 보면 일단 유로 72년에 우승했고요.
유로 76년에는 파넨카 졌지만은 결승에 준우승했어요. 준우승했고 월드컵은 3등 한 번, 2등 한 번, 1등 한 번 했어요. 이게 월드컵 1, 2, 3위? 와, 이거는 물론 펠레 선수가 월드컵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3번 우승한 선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펠레 씨를 제외하고는 베켄바워 씨한테 월드컵, 유로, 메이저 국가대항전에 대한 명함을 내밀 자가 없다. 지구상에 없어요. 그리고 베켄바워 씨가 또 대단한 거 감독이 됐잖아요. 나중에 감독이 돼서 월드컵을 서독팀을 2번 이끌었는데 한 번 준우승, 한 번 우승. 감독으로서의 자, 능력도 자, 됐죠? 선수로서 월드컵 1, 2, 3등, 유로 1, 2등, 감독으로서 월드컵 1, 2등. 와, 이거는 베켄바워에게는 그냥 트로피가 걸어와서 큰절을 하고 저를 가져주세요라고 말하는 자. 그런 선수라는 거죠, 이거는. 자, 됐죠? 그럼 다시 창의력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해보세요. 해보세요. 감독 얘기를 또 갑자기 하시는데 감독은 요한 크루이프도 엄청났다는 걸 한의원님이 아이, 아시잖아요.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스리그 우승.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니 지금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라고는 아무도 안 그리고 했어요. 결정적으로 훌륭한 선수니까. 지금 트로피를 많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일단 지금 선수 비교잖아요. 선수 비교. 아니, 네. 네덜란드가 그- 서독보다 멤버가 딸립니까? 아유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네스켄스, 크롤, 롭 렌젠브리크 같은 선수들이 뭐 서독 선수들에 비해서 딸리는 선수들. 뭐 그러면 그 서독도 호화 멤버인 네덜란드가 베켄바워의 트로피에는 발끝에도 못 미쳐. 토탈 풋볼 해서 뭐 하겠어요? 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서독도 멤버가 워낙 좋았으니 게르트 밀러, 포그츠, 뭐 아유, 우베젤러, 선수 하나하나의 어떤 페네스 뭐 엄청 테크니컬한 차원을 비교해봐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덜란드와 이 성향이 좀 다를 뿐이지 네덜란드 선수도 물론 좋은데 네덜란드는 크루이프 선수와 서독-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 서독도- 기량이 대단한 선수들이 오히려 자, 대표팀에 들어오질 못했어. 왜? 서독도- 크루이프 위주로 대표팀이 돌아가니까 감독이 크루이프와 사이가 안 좋은 선수들을 물론 그랬어요. 뽑지도 못하고 네. 뽑아도 이게 주전으로 기용을 못해요. 자 그 얘기할게요. 정도로 네덜란드는 선수가 오케이. 남아도는 곳이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가 당시에. 당시에 요한 크루이프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네. 제가 중계 커멘테이터를 들어도 당시에 크루이프 얘기 많이 해요. 진짜 뭐 네스켄스나 다른 선수보다는 크루이프에게 거의 집중돼서 얘기를 해요. 당시 서독 같은 경우는 물론 베켄바워도 계속 주목을 하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서독도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고 압도적으로 네덜란드가 선수 명단이 화려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선수 비교를 두 선수 비교를 할 때 결국은 이제 팀 트로피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74년에 우승은 서독이 했는데요. 그의 MVP. 발롱도르는 MVP도 그렇고 요한 크루이프가 가져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개인상을 타는 선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수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메시 선수도 그 월드컵 우승 못하고 골든볼, 발롱도르 이런 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메시의 가슴에는 굉장한 쓰라린 거 아픔이 있어요. 아니 어쨌든 그 지금 개인상은 그렇게 선수 되게 중요해요, 능력을 그게. 가지고 선수를 누가 더 뛰어난 선수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말을 제가 계속 하면 크루이프 선수를 베켄바워 선수 위치에 세워봐요. 그 정도 수비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아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크루이프가요 경기를 풀로 보면요 수비도 잘해요. 그쵸. 내려와서 토탈풋볼에 진짜 크루이프는 내가 보면 얘 미친 거 아니야? 제가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내려와서 수비 가담하는데 수비도 잘해. 본인이 근데 사실 공격수지만 요한 크루이프는 전방위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어요. 측면도 관여를. 그 너는 아버님 말씀만 잘 듣고 살면 네, 갑자기 또 네 아버님 인생에 문제가 없어. 진짜 내가 옛날부터 진짜 진짜 자, 20년 전부터 자, 내가 이제- 그렇게 웃겨. 아니 그리고 요거 하나는 있어요. 요거 하나 에피소드 중요한 거. 베켄바워 씨가 또 대단한 거. 월드컵에서 팔부상을 당해가지고 삼각건을 하고서 또 뛰었어요. 그렇죠. 네, 그 크루이프 경기 선수는 봤어요. 쇄골부상 다. 저기- 본인 몸을 사려요? 남들 저 동료 선수들 훈련할 때 혼자서 개인 마사지 사원한테 마사지 받던 선수예요. 별걸 다 크지만 그 얘기는 삼각건을 하고도 뛴 베켄바워, 훈련 그러니까- 빼먹고 마사지 받은 크루이프.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이거는 크루이프. 그런데 사실 이거는 속마음은 네? 속마음은 크루이프죠. 뭐 축구 전체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크루이프 선수가 더 크고 제가 그리고 예전에 호날두, 메시 선수 뭐 역대 선수 중에 순위 메디 노울레 뭐 그런 거를 또 다음 카카오에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마 뭐라 그랬냐면 베켄바워 선수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이런 줄 세우기 할 때 조금 불리해질 수 있다. 제가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비라든가 미드필드를 선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하 장 의원님은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위대한 공격수들이 나올 거잖아요. 위대한 공격 자원의 수가 자꾸 쌓이면 쌓일수록 맞아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또 위대한 업적을 세울수록 크루이프 선수에 비하면은 베켄바우 선수는 나중에는 점점 이게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저는 랭킹 세우기 할 때 좀 크다고 보고 그런데 요한 크루이프 선수의 축구사에 미친 영향력은 그거는 어떠한 위대한 공격 자원이 그럼요. 나타나도 그거는 변치 않는 게 될 것이고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이것도 일부 지상파 방송에서 제가 한 얘기인데 요한 크루이프는 축구를 한 번 바꿔놓은 사나이. 그러니까 우리 장구한 축구 역사가 있지만 그 장구한 축구 역사에서 한 번 축구를 바꿔놓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요한 크루이프. 제가 제 입으로 그 네. 말을 했어요. 그래서 펩 감독은 뭐라는지 아세요? 펩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 크루이프의 축구를 또 계승한 수제자죠. 수제자잖아요. 펩이 뭐라 그랬냐면 크루이프는 바르셀로나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그림.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현재 축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 밑그림을 그냥 그려놓은 거에다가 다른 감독들이 와서 그거를 조금 고친다든가 그냥 그 그림을 멋진 쓴다든가 말이다. 그런 거일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니까 펩 감독 또한 이 크루이프가 감독으로서도 얼마나 훌륭한 감독이었나. 지금 바르셀로나 크루이프즘이 계속 구현된 이 바르셀로나 축구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쳤냐를 펩 한마디로 잘 또 방증을 하고 있죠. 아니, 펩 감독은요 사실은 크루이프 감독이 아니었다면 선수 시절에 그 위치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크루이프가 거기를 세웠습니다. 크루이프 축구에서나 펩 같은 스타일의 그 위치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하지 그 시대의 다른 감독들이었다면 펩의 어떤 피지컬적인 조건이나 그걸로 봤을 때는 그 위치에서 펩 주전 안 시켰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펩 감독에게는 정말 은인이고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 축구만 뭐 그림을 그렸냐 전 세계 축구의 그럼요.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크루이프의 위대함은 어떤 전술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어 라 마시아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그 유스 시스템도 크루이프의 건의에 의해서 그 유스 시스템이 건립이 됐어요. 그러면은 크루이프 감독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 어떤 앞으로 축구가 나아가야 할 길, 어린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고 클럽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런 거를 해내야 될지까지도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또 제시했던 사람이라서 요한 크루이프의 어떤 업적은 그거는 트로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베켄바워도 엄청난 선수죠. 엄청나게 현대 축구에 영향을 많이 한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죠.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베켄바워 스타일의 리베로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그러한 스토퍼가 좌우 센터백이죠. 3백에 그런 선수들의 오버랩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랩을 하는 유형의 이러한 선수들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뭐 이후에 리베로 같은 유형이 많이 나왔잖아요. 마티아스 프랑크 장모, 바레시, 라파엘 마르케스 마테우스, 뭐 이런 거 다 그런 잠머, 스타일이죠. 뭐 다 이런 심지어는 또 홍명보 감독은 또 바레시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뭐 이런 리베로 스타일들 이러한 유형의 어떻게 보면은 베켄바워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베켄바워의 리베로 시스템은 사실 풀백의 오바레 에레라 감독의 인터밀란도 뭐 그러한 축구를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풀백 오버랩이나 이러한 공격 가담, 수비진들의 공격 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베켄바워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VS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또 K리그도 개막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니까 407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요즘 원투펀치 같아요.